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2023-2024 시즌 FA컵 결승전을 하루 앞둔 시점에 에릭 텐 하그 감독의 경질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영국 내에서도 공신력이 높은 것으로 유명한 정론지 가디언의 제이콥 스타인버그 기자의 독점 보도가 나온 것인데요. 영국 현지 시간으로 5월 24일, 한국 시간으로 5월 25일 새벽에 나온 이 보도 이후에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 또 다른 영국의 정론지, 일간지인 텔레그래프,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 등이 비슷한 내용의 후속 보도를 하고 있는 만큼 맨유 구단의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맨유의 텐 하그 감독은 FA컵 결승전에서 맨시티를 꺾고 우승하더라도 맨유의 감독 측에서 경질되는 것입니다. 대체 결승전을 치르기도 전에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지 영국 가디언이 독점 보도한 풀스토리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해석해드리고 현재 상황까지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2024년 5월 25일 토요일 밤 11시, 오늘 밤 11시에 맨시티와 맨유가 영국 축구의 성지 런던 웸블리 국립경기장에서 FA컵 결승전 경기를 치릅니다. 맨체스터 더비로 2시즌 연속 FA컵 결승전이 열리게 됐는데요. 이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맨유는 감독을 경질한다라는 내부 결정을 내렸고 그 내부 결정이 외부에 새어나가서 언론에까지 이제 보도가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텐 하그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굴욕적인 상황일 수가 있는데요. 다만 텐 하그 감독이 개인적인 커리어, 개인적인 명예를 위해서라도 자신의 경질 여부와 관계없이 이 경기 도끼를 품고 이기려는 의지를 보일 수 있다. 맨유 입장에서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성적이 8위였기 때문에 FA컵 결승전에서 이겨야만 다음 시즌 유로파리그 진출이 가능하고 이 경기에서 패배한다면 다음 시즌에는 유럽 대항전 없이 보내야 되거든요. 이 상황 맨유 입장에서는 사실 간절하게 승리가 필요한데 텐 하그 감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경질한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굉장히 흥미로운 방식으로 이 경기에 대한 동기부여를 만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영국 가디언의 보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맨유가 FA컵 결승전 결과와 관계없이 에릭 텐 하그 감독을 해고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인데요. 제이콥 스타인버그 기자가 이제 기사를 요약한 전문 내용을 보면요. 짐 래드클리프 경 맨유의 새 구단주와 그의 동료들 이 사진이 맨유를 인수한 이후 보였던 가장 중요한 움직임이라고 하면서 우선 맨유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8위를 기록한 게 1990년 이후로 가장 낮은 성적을 기록한 것이다. 즉 물론 퍼거슨 시대에 본격적인 전성 시대가 있기 전에 FA컵 우승을 하면서 프리미어리그 출범 후에 완전한 맨유 시대를 이끄는 그 서곡을 만들었지만 지금 텐 하그 감독에겐 이 FA컵이 그 정도의 중요성을 갖고 있지 않다. 이미 신뢰를 잃었다는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본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맨체스터 시티와 FA컵 결승전 이후 에릭 텐 하그 감독을 경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6년 FA컵 우승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 출신이었던 루이스 판 할 감독과 결별했던 맨유는 오는 토요일 바로 오늘입니다. 웸블리에서 맨시티를 이긴다고 하더라도 텐 하그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자비한 감독 교체 결정은 지난해 12월 이네오스가 맨유 구단의 소수 지분을 인수하고 축구 경영권을 인수한 이후 짐 래드클리프 경과 그의 동료들이 내린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2년 전에 텐 하그 감독을 선임한 맨유는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성적인 8위로 부진한 시즌을 마친 이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이번 시즌 팀의 부진으로 인해 텐 하그 감독에 대한 믿음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맨유는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을 상대로 이변을 일으켜 유로파리그에 진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을 수 있지만 이 한 경기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래드클리프 구단주 그리고 소수 구단주의 측근들을 만나 시즌을 검토한다고 밝혔던 텐 하그 감독에게 주어진 과제는 선수들이 자신의 자리를 둘러싼 잡음에도 주의를 분산시키지 않도록 집중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뿐입니다. 맨유는 곧 전 아약스 감독인 텐 하그를 대신할 후임 감독을 뽑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맨유는 토마스 투헬,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입스위치 타운의 키어런 맥케나, 잉글랜드의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감독, 그레이엄 포터, 브렌트포드의 토마스 프랭크 감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키어런 맥케나 전 맨유의 수석 코치가 이미 맨유 측과 회담을 가졌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기 감독은 맨유가 도입하는 새로운 조직에서 일해야 합니다. 래드클리프 경의 측근으로는 데이브 브라일즈포드 경, 장클로드 블랑 최고 경영자 대행, 제이슨 윌콕스 기술 디렉터 등이 있습니다. 오마르 베레다가 맨유의 새로운 최고 경영자로, 댄 애쉬워스가 스포츠 디렉터로 취임할 예정입니다. 투헬 감독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지만 맨유는 포체티노 감독과도 탐색적인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첼시와 브라이튼의 타깃이 된 맥케나의 대리인과도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텐 하그 감독은 올 시즌 초반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코칭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그의 전술은 비판을 받았으며
많은 선수 영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무려 8,600만 파운드를 투자한 1억 유로 가격의 윙어 브라질 출신의 안토니는 2년 전에 아약스에서 맨유로 이적한 이후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고, 덴마크 대표 공격수 라스무스 호일룬 역시 힘든 시즌을 보냈습니다. 골키퍼 안드레 오나나는 인터밀란에서 합류한 이후 기복이 심했고, 브라질 출신의 베테랑 미드필더 카세미로는 이번 시즌 잉글랜드 축구의 속도를 따라잡는데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메이슨 마운트는 부상으로 인해 첼시에서 합류한 이후 거의 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테나 감독이 자신의 전술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주요 요인으로 많은 핵심 선수들의 부상 이탈을 꼽을 수 있는데요. 루크 쇼는 올 시즌 대부분을 레프트백 자리에서 결장했고, 해리 맥과이어 역시 이번 FA컵 결승전에서 결국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맨유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몇 주 동안 중앙 미드필더인 카세미르를 센터백으로 기용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즌 맨유는 많은 불명예를 만들었습니다. 맨유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최하위를 기록했고, 홈에서 본머스에 0대3으로 패배했으며 이번 달에는 크리스탈 팰리스에 0대4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FA컵 대회에서는 그나마 맨유가 한숨을 돌릴 수 있었는데요. 8강전에서 리버풀을 상대로 4대3으로 승리한 이후 코벤트리 시티를 상대로 3대0으로 앞서다가 3대3으로 따라잡힌 이후 승부차기 끝에 결국에는 FA컵 결승에 오르는 저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테나 감독은 올 시즌 맨유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흥미로운 팀 중에 하나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그는 2022-2023 시즌에 카라바오컵에서 우승했고 프리미어리그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비록 리버풀에 0대7 대패를 당했던 경기도 있지만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2013년 알렉스 퍼거슨 경이 은퇴한 이후 맨유의 부흥은 그 어떤 후임자보다도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랄프 랑닉 임시감독 체제 이후에 부임한 테나 감독은 지난 목요일에 그 어려운 시기에 대해 직접 언급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클럽에서 우승 트로피가 많지 않았지만 2년 만에 2개의 트로피를 차지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첫 시즌 카라바오컵 우승, 바로 올 시즌 FA컵 우승을 이룬다면 나는 충분히 잘해낸 것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테나 감독은 구단 수뇌부와의 회담이 계획되어 있느냐는 질문도 받았는데요. 아니요 라고 하면서 이미 회담을 나눴고 나는 결승전이 끝난 후 일요일에는 휴가를 떠날 예정이고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 회담 때 테나 감독은 자신이 경질될 거라는 느낌을 받지 못했을 수 있고, 아니면 외부로는 이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을 수 있겠죠. 어찌됐거나 언론을 통해 금요일에 경기 하루 전에 테나 감독은 이 회담을 통해 더 이상 다음 시즌에는 맨유를 이끌지 않는다는 것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맨유는 테나 감독의 미래에 대해 공식 발표를 하기 전에 최종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FA컵 결승전 이후에 한 번의 내부 미팅이 있을 거라는 건데요. 다만 이 내부 미팅은 테나를 다시 유임시킬까에 대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맨유의 올 시즌 혼란스러운 경기력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면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리뷰가 있다는 거죠. 맨유는 리드 상황을 낭비했고 후반전에 실점하는 습관이 많이 있었고 상대에게 엄청난 수의 슈팅을 허용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테나 감독은 다음 주 토요일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에 임대로 합류해 뛰고 있는 제이든 산초와도 충돌을 빚었습니다. 즉 테나 감독의 선수단 운영과 부상관리, 전술관리, 경기관리, 선수 영입까지 모든 면에서 낙제점이기 때문에 한 경기 이긴다고 지금까지의 평가가 바뀌지 않을 거란 얘기죠.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영국을 대표하는 전술 전문가이자 팀 분석 전문가 조너선 윌슨이 가디언의 독점 기고한 컬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맨유의 내부 결정의 비하인드를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테나 감독이 퍼거슨의 길을 따르고자 했지만 맨유 감독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됐다라며 경질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1990년 퍼거슨 감독이 FA컵 우승을 차지하면서 리그 순위 8위의 부진을 만회하고 유임됐고 프리미어리그 시대에 연달아 우승을 차지하면서 대대적인 반등을 이뤄냈지만 그 일을 재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만약에 이번에 FA컵에서 우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테나 감독을 유임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그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훼손되었다는 것이죠. 전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1990년도 아니지만 2016년도 아닙니다. 알렉스 퍼거슨은 1989-90 시즌 FA컵 우승을 통해 감독직을 유지했지만 루이스 판 할은 2015-16 시즌 FA컵 결승전이 끝난 후 웸블리 경기장에서 우승 축하를 받으며 경질 소식을 접했습니다. 상황의 차이는 단순히 FA컵이라는 대회의 가치, 위상 하락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년 에릭 텐 하그 감독이 토요일 FA컵 결승전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구원받을 수 있을지를 궁금해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맨유가 보낸 시즌은 이상한 퇴보였죠. 어쨌든 결정은 내려졌고 텐 하그 감독은 적어도 판 할이 겪었던 것 같은 불명예, 우승을 기뻐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질될
당한다는 얘기를 듣는 그런 상황만큼은 겪지 않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기 전에 이렇게 알게 하는 것, 우회적으로나마 언론을 통해서나마 알게 하는 것이 테나 감독에게는 정신적으로 덜 충격이 갈 거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퍼거슨 감독이 당시 FA컵 결승전까지 가는 길은 터무니없이 긴박하고 긴장감 넘치는 1년의 경기를 거쳐야 했는데요. 그중 안방인 올드 트래포드에서는 단 한 번도 강팀을 상대할 수 있는 홈 경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노팅엄 포레스트전의 마크 로빈스의 극적인 결승골이라든지 히어포드와의 경기에서 관중의 야유 소리가 나왔다. 그리고 뉴캐슬과의 경기 극적인 3대2 승리, 올덤과의 준결승전 등 맨유가 퍼거슨 시대 1990년 FA컵 우승으로 가던 길은 매 경기가 극복해야 할 시련이 많았던 경기였고, 그로 인해 팬들이 이런 극적인 승리를 스스로 응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즉 짜릿한 승리, 극적인 승리를 통해서 내부 결집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에 반해 파날 감독의 2016년 FA컵 결승 진출은 평범했습니다. 6라운드 웨스트햄과의 경기 후반 앙토니 마샬의 동점골이 필요하기도 했고, 준결승전에는 에버튼의 루카쿠가 페널티킥을 놓친 이후 마샬이 인저리 타임에 골을 넣는 등 물론 극적인 경기도 있었지만 많은 팬들이 이미 판할의 축구에 대해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1989-90 시즌 같은 상상력, 결집을 이끌어내진 못했습니다. 돌이켜보면 1990년에 있었던 맨유의 FA컵 우승은 퍼거슨 감독에게 다가올 많은 일들을 예고했습니다. 이 우승으로 퍼거슨 감독은 운이 좋은 감독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 더 관대하게 해석한다면 당시 퍼거슨 감독은 선수들에게 정신적인 회복력과 멘탈리티적인 체력을 심어주면서 후반전 동점골 그리고 불리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대회로 삼았다. 즉 팀이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을 타는 징후가 많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FA컵의 위상도 떨어지고 또 가치가 떨어진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때 FA컵과 지금의 FA컵에 대한 집중도는 분명히 다르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회라고 하지만 신흥시장의 수익성 높은 친선 경기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많은 엘리트들이 마지못해 끼어들고 있는 이 대회에서 끊임없이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것 같은 모습이 바로 맨유의 모습입니다. 더 중요한 대회를 놓쳤기 때문에 이 대회가 중요하다고 억지 주장을 한다는 느낌인 것이죠. 만약 테나 감독의 운명이 이런 공 한 번 튕기는 것, 심판의 판정의 행운이라든지 승부차기 등에 달려있는 일이라면 그야말로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지난 2년간의 리뷰가 있는데, 지난 2년간 특히 올 시즌 동안 지켜봐왔던 일이 있는데, 이 한 경기 운 좋게 이겼다고 평가를 뒤집는다? 잔류나 경질 여부를 결정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테나 감독은 이미 2년 동안 맨유에 있었기 때문에 한 경기로 운명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그간의 정보에 입각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당한 양의 자료가 있습니다. 경기장 안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가 직접 영향력을 행사한 이적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이번 결승 진출에는 다른 차원의 무언가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맨유가 하부 리그에서의 강팀들을 제치고 결승에 진출한 방식은 1989-90 시즌의 메아리가 있기는 합니다. 뉴포트전에 2대0으로 리드하던 상황, 코벤트리전 3대0으로 리드하던 상황을 낭비한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결국에 그 경기들은 극적으로 이겨냈기 때문에 기억에 남을 만한 경기였던 것은 맞습니다. 맨유는 이러한 굴욕을 정면으로 응시했는데요. 다만 이 경기들이 더 쉽게 승리가 이루어졌다면 의미가 없었을 경기인데 억지로 의미가 부여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 맨시티를 괴롭혀왔던 역설의 반대적인 면이에요. 즉 맨시티는 쉽게 승리하다 보니까 그 의미가 줄어드는 느낌인데, 맨유는 쉽게 이길 경기를 어렵게 승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승리에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올 시즌 맨유는 브루노 페란데스가 센터백으로 뛰고 안토니가 레프트백으로 출전해야 했을 정도로 리버풀과의 8강전 4대3 승리를 겪은 일처럼 이전에는 황당한 일이 없었습니다. 맨유가 무자비한 팀인 맨시티를 결승전에서 이긴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번 컵 대회는 대부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불가능과 환희가 한데 어우러진다면 극도로 힘든 시즌을 보낸 테나 감독이 맨유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서 인정받는 상황이 나오는 것도 아예 불가능이라고 할 수 없겠죠. 축구 감독을 마술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깊은 심리적인 직관과 자신의 의지대로 운명을 구부릴 수 있는 능력으로 선수들의 활약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보다 기술적인 비평가들은 이번 시즌이 순위상으로뿐 아니라 경기력적으로도 맨유의 최악의 프리미어리그 시즌이었다며 테나 감독의 신뢰도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그의 황당한 발언도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올 시즌 맨유가 많은 부상 선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부상으로 잃은 선수들의 시간만 보면 리그에서 최악의 팀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센터백을 거듭 교체해야 했던 것을 고려한다면 테나 감독이 어느 정도 동정을 받을 만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의 팀이 여전히 상대 지역을 자주 압박하고 또 나머지 지역에서 깊이 내려앉는 그런 간격이 큰 미드필드의 틈을 남긴 이유, 전술적인 이유를 설명하진 못합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실점 기록을 경신한 셰필드 유나이티드보다 더 많은 660개의 슈팅을 허용한 이유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골득 실차가 마이너스 1인 점이나 2골차 이상으로 승리한 경기가 5경기밖에 없다는 것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맨유가 이긴 경기도 설득력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테나하 감독의 공개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실점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거나 코벤트리전 패배에 대한 회의적인 언론 보도에 대해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고, 크리스탈 팰리스전 0대4 패배에 대한 비판은 축구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축구팀 운영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지적이라고 말한 것은 자신의 생각을 망상으로 보이게 만들 뿐입니다. 대부분의 감독들은 압박감에 시달리면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대중에게 현실을 꾸민 버전, 조금은 중화해서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테나하 감독은 그 신뢰성을 훼손할 정도로 현실 감각과 떨어진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팀 관리 대부분이 본질적으로 거대한 신뢰의 속임수이며 어떤 계획이 선수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인지 설득하는 것임을 고려한다면 신뢰가 사라질 경우 다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테나하 감독의 입지가 더 나빠진 결정적인 이유는 지금까지는 후임 후보군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냥 테나하로 일단 가자는 흐름이었는데요.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첼시에서 사임하고 토마스 투엘 감독이 바이에른 뮌헨에서 사임하면서 과거의 맨유가 관심을 보였던 이 두 감독을 갑자기 선임할 수 있게 된 상황 때문입니다. 우승컵을 들어 올리면 맨유 감독직을 유지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맨시티를 꺾으면 그가 설명할 수 없는 메시아적인 힘을 가졌다. 이런 생각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매우 유망했던 첫 해를 보낸 이번 시즌은 텐하흐의 입지에 분명히 막대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FA컵 우승 여부와 상관없이 그가 다시 맨유 감독을 할 수 있을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이 모든 가정들은 테나흐 감독의 FA컵에서 우승을 차지해야만 논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영국의 대부분의 기자들과 매체들, 모든 해외 전문 분석팀들은 이 경기 맨시티의 압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또 다른 정론지인 텔레그래프의 전문 기자들이 농담조로 얘기할 정도인데요. 맨유가 이번 맨시티전을 이기기 위해 어떤 상황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우선 맨로 기자는 맨시티 선수가 조기에 퇴장을 당해서 10명이 되더라도 맨시티가 이길 거라고 했고요. 크리스 바스콤 기자는 맨시티가 만약에 선제골을 넣는다면 지난 주말 맨시티가 웨스트햄을 상대로 우승에 성공했던 경기보다도 FA컵 결승전의 시청률이 떨어질 정도로 긴장감이 떨어질 것이다. 역사상 가장 지루하고 예측 가능한 결승전이 될 것이다. 금요일 밤에 맨시티 팀 선수단 안에서 식중독이 발생하거나 VAR 부심이 미친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이 경기에서 맨유가 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맨유는 2013년 위건과 맨시티의 경기에서처럼 위건이 명백한 언더독의 자세로 경기에 임해야만 절대적인 수비와 역습만 시도해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정말 어려운 거란 얘기죠. 샘딘 기자는 요즘 많은 선수들이 술을 마시는데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지난 주말 프리미어리그 우승 파티를 가진 맨시티 선수들이 아직도 숙취에 고생을 하고 또 주말에 꽃가루 수치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에 대한 그 대비책으로 약을 먹지 않는다면 항히스타민제 복용을 하지 않고 나와서 몸 상태가 극도로 안 좋다면 맨유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루크 에드워즈 기자도 마찬가지였어요. 맨시티가 이번 주 내내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축하하느라 컵 대회 결승전을 치를 그럴 심리 상태가 아니다. 그리고 과르디올라 감독이 많은 선수를 로테이션으로 주전을 뺀다. 그러면 맨유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짐 화이트 기자 역시 맨시티 선수단에 심각한 식중독이 발생해야 맨유가 이길 거라고 했습니다. BBC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 레전드 크리스 서튼 역시 맨시티의 3대1 승리를 전망했는데요. 단지 맨시티가 과르디올라 감독 차지에서 이뤄왔던 우승 기록 때문이 아니라 경기력과 맨유의 수준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팀이 100번 경기한다면 95회는 맨시티가 이길 정도로 전력 차이가 크다라고 했죠. 맨시티가 패배하려면 우승 파티를 너무나 즐겨야 하는데 지난해와 또 달리 당시 맨시티는 트래블을 이뤘잖아요. 챔스 결승전도 남겨놓고 있다 보니까 FA컵 결승전에서 조금은 힘이 떨어질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겼는데 이번에는 이 경기 끝나고 시즌이 끝나기 때문에 그럴 일도 없다라고 본 것입니다. 맨시티의 예상 선발 명단을 보면 홀란, 포든, 더브라이너, 베실바, 코바치치, 로드리, 그바르디올, 디아스, 아칸지, 워커 그리고 이제 에데르손 골키퍼가 부상이기 때문에 오르테가 골키퍼가 나오는데 뭐 최정의 멤버가 나옵니다. 맨유 같은 경우에는 호일룬, 가르나초, 페르난데스, 디알로, 이제 아마드 선수가 최근 잘하고 있죠. 코비 마이누와 카세미로의 두 중앙 미드필더, 달롯, 리산드로, 바란, 완비사카, 오나나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후스코드닷컴은 맨시티의 3대1 승리를 똑같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주요 스포츠 베팅업체 배당률도 압도적입니다. 맨시티의 승리가 평균 1.32배, 무승부 5.64배, 맨유승은 8.87배로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맨시티가 최근 3연승 중이죠. 양팀의 최근 20번의 경기에서는 11승 2무 7패, 맨유도 만만치 않게 이겼고 또 맨유가 지난 2022-2023 시즌에 리그 후반기 홈 경기를 2대1로 이겼던 경기가 있지만 그 전에는 3대6의 참패를 당했고 최근 두 경기 모두 질 때 3골씩을 허용했습니다. 지금의 흐름은 맨시티가 충분히 3골 이상을 넣고 이길 거라는 전망
희망이 우세합니다. 과연 이 경기 누가 우승할지, 또 테나하 감독은 정말 경질될지, 맨유의 새 감독은 누가 될지 한준TV와 함께 유럽 축구 최신 이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빠르게 올라오는 주목할 만한 외신 분석 그리고 독점 정보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